테슬라가 최근 급등하나 싶더니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시기별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작된 급등, 이 급등은 실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타났던 주가 급등이었죠. 무수익 산업에서 본격적인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기,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정체됐던 최근 약 2년간, 이때는 전기차 성장이 캐즘 구간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동력은 뭐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차량 매출 비중을 보면 78%죠. 10분의 8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전기차 기업이다.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 시장이 판단하는 테슬라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뤄볼게요. 그리고 주가 피크가 2021년 말에 나타났죠.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 피크는 2022년 4분기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1년 정도 주가가 선행해서 피크가 나왔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있을 주가 상승 모멘텀들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선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테슬라 영업이익률과 주가를 볼게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이렇게 움직이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단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부문 토픽 종목을 포드에서 테슬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310로 올렸죠. 이거는 현재가 기준 232달러 기준 34%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 효과를 볼 것이다. 또 에너지 저장 관련 사업 부문 최근 급성장하고 있죠. 이것과 AI 혁명의 선두주자로 탈바꿈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중요 포인트 중 하나가 에너지 저장과 AI 혁명입니다. 테슬라 자체를 전기차 기업으로만 놓고 현재 전기차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테슬라 주가 시나리오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실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PER 올해 예상치입니다. 100배죠. 그리고 내년 예상치 76배. 그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떨까? 현대기아차 4배, 5배. 국내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더라도 도요타, 혼다, 닛산, 일본 차들 10배가 안 됩니다. 포드 7배, 전기차 선두주자 비아디 포함한 중국 기업들도 20배가 안 되죠. 시장이 테슬라에 대한 이 PER을 이렇게 높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보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향후 주가 모멘텀으로 나타나게 될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중단기 모멘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최근에 주가가 빠졌을 때도 로보택시 일정이 10월달로 밀리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었는데 날짜가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럼 전기차 업체로서의 테슬라는 어떨까요? 전기차 인도량 급등 구간은 끝났고요. 현재 캐즘입니다. 대중 확산으로 넘어가기 이전 정체기. 하지만 에너지 부문, 테슬라가 이 에너지 부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했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 부문의 정체, 그리고 에너지 급증,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출렁이는 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 실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 매출 말고는 사실 그다지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매출은 왜 좋아졌을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올라갔다. 그리고 배출가스 크레딧,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자동차 팔 때 환경 규제 때문에 업체들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걸 달성 못하면 초과 달성한 회사로부터 이 규제 크레딧을 구매해야 된다.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죠. 배기가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레딧 수혜, 이걸 다른 업체들의 팔므로써 나타나는 수익, 사실 이거는 전기차 매출에 포함돼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기차 매출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매출이 올라간 이유는 전기차, 로보택시, AI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수적인 요인들이었다. 좀 눈이 아프더라도 한번 테슬라 실적을 뜯어보겠습니다. 24년 EQ 올해 2분기 최근 실적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것, 분기별로 쭉 보면 23년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이 계속 감소하다가 올라갔죠. 사실 매출만 좋았다.
그 매출 증대 원인은 실질적인 전기차가 아니라 혹은 핵심 모멘텀인 로보택시나 AI 이런 게 아니다. 자율주행이 아니다. 그 원인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매출 증대다. 그리고 에너지 부문, 자 1분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죠. 에너지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문의 GPM 매출 총이익을 보면 18.5%, 22년 1분기부터 사실 계속 줄어왔습니다. 전기차의 현재 경쟁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전분기와 동일하게 18.5% 선방했죠. 하지만 뜯어보면 자동차의 매출 총이익률은 18.5가 아니라 13.9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딧 수익이 전년 대비 3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자동차 부문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착시 효과인 거죠. 실제로는 18.5, 18.5 선방한 것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만 뜯어봤더니 14% 정도였다. 최종적인 영업이익률 조금 올랐죠.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이 감안된 영업이익률의 상승이었고 본질적인 경쟁력에 의한 영업이익률 상승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크게 환호하고 있진 않죠. 자, 그러면 테슬라의 핵심 부분 자율주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지금 자율주행 패키지 가격 인하가 되고 있죠. 패키지가 12,000달러였는데 환율 1,400원 감안하면 1,680만원. 근데 이게 8,000달러로 내려갔어요. 가격이 33% 인하가 들어갔죠. 구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구독이 199달러, 환율 1,400원 기준 278,600원에서 99%가 아니라 99달러, 우리 돈 138,600원으로 반토막 났죠.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이 자율주행 패키지 무료 평가판, 무료 제공 이런 것들도 프로모션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속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실제 자율주행 이 매출을 보면 유동부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 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이연 수익이란 게 이거예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고객한테 돈을 받은 거죠. 서비스 제공 전에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들어간다. 선불 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연 수익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 이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FSD 관련 매출이 점차 증가하다가 꺾였죠. 2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해 마이너스 8% 감소한 수치. 물론 연 단위로 보자면 약 30% 가까이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기 성장률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카카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다 쓰기 전까지 수익화를 했나요? 안 했죠. 무료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다 쓰는 순간 그때부터 수익화가 들어갑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써보는 거죠. 써보고 나서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다, 풀 패키지 구매해도 되겠다, 구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편한 걸 써보면 돈 내고서라도 쓰게 된단 말이죠. 한번 경험했던 편한 경험은 잊지를 못해요. 비록 지금은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보다 많은 고객층을 선점하고 있다, 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 매출도 어느 순간에 이거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될 겁니다. 카카오도 수익화 이뤄진 다음부터 수익 급등합니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테슬라도. 자, 일단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부문 이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다. 그러면 뭐냐? 일단 현재 수렴 상단 맞고 하락한 상태인데 일단 이 수렴 돌파가 관건이에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럼 이 테슬라 PER 밴드를 볼게요. 이 상단 100배 구간, 하지만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 100배 구간을 훌쩍 넘어버린 이 구간을 살짝 넘은 이런 구간들 제외하면 전부 다 이 100배 맞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던가 살짝 넘고 떨어지던가 지금 이번에 100배 근처로 다시 가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 밴드 상단을 이때처럼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바로 모멘텀 폭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럼 남아있는 테슬라의 단기 그리고 중단기 모멘텀은 뭐가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10월 10일 로보택시 관련 이벤트가 있죠. 또 미뤄질지 아니면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2025년에 본격적으로 저가형 모델 양산이 된다. 이게 양산되자마자 본격 매출 반영은 아닐지라도 실적을 1년 정도 선행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이전에 뭔가 주가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AI, 그리고 성장 중인 에너지 산업,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전기차 산업이 트럼프와 상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스크는 트럼프 편으로 붙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줄타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테슬라 주가 향후 생각하시는 모멘텀은 무엇인가요? 한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적어주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반기 증시의 시나리오, 오는 8월 8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때 비공개 무료 라이브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 양식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이 라이브 특강에서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증시 시나리오, 그리고 환율 하나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전자책, 그리고 준비 중인 스터디 멤버십, 연구 할인가 혜택을 동시에 드립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올 하반기 투자 전략 수립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